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장에서 11만 3,4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주가가 유지가 됐나요? 아니죠. 삼성전자 본장이 열리자마자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소폭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고점이지는 않을까, 내가 매도를 해야 되지는 않을까 걱정과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올려드렸었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지금이 고점이니까 매도하세요 라고 얘기 드렸나요? 그거 절대 아니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 시장 전체의 흐름과 미시적인 관점, 개별 종목 이슈를 보게 됐더라도 고점인 시그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도를 던지는 것보다는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갔을 때 뭐를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파른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는 무조건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저도 말리지 않아요. 구독자분들 말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는 20%, 30%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만약에 이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랑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수익률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이니까 삼성 화이팅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조금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시간의 장에서 11만 3,4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본장이 열리자마자 항상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냐. 제가 어제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었죠. 증권사의 움직임이 조금 중요해질 수 있는데 지금 증권사들이 무슨 시즌이다? 실적 시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종목별 증권사를 한번 보게 됐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포 세력이라고 부르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늘 장 초반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 JP모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4만 주 가량의 매도 물량, 메릴린치 UBS 증권 같은 경우에도 20만 주, 7만 주 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별 증권사를 보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포 세력들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 드렸죠? 실적 시즌이라고. 그런데 실적 시즌에서 당연히 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증권사들은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매도를 주포의 이탈이 아니라 뭐라고요? 차익 실현이라고 얘기 드린다고요. 그런데 이 차익 실현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뭐다? 비중이 높은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순위가 뭐다? 바로 수익률이 잘 나온 종목. 비중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서울, UBS 증권,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삼성전자의 바닥권역 가격대부터 매집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초반에서도 제가 집어드렸죠. 뭐라고요? 굉장히 가파른 주가의 우상향이 나왔었다고요. 어디서? 삼성전자에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이 열리자마자 주가의 소폭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주포의 이탈이 전혀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제 종목 분석 영상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말도 안 되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데 이거 완전 공매도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공매도라고 얘기 드렸나요? 아니죠.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2천만 주 가량의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번에 삼성 총수 일가에서 1.8조 원 규모의 블록딜이 나왔죠. 그런데 이 블록딜을 누구와 신탁 계약을 체결했느냐? 바로 신한은행과 체결했잖아요.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 일가는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한투자증권 나왔었던 2천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아니라 뭐다? 삼성 총수 일가의 1.8조 블록딜이었다. 그런데 이 1.8조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력을 준다? 주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포 세력들에 대한 이탈과 공매도 거래대금의 폭발적인 증가가 아니라 그냥 시기적인 움직임이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공매도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 증가됐을까요? 아니죠.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중 최저치로 사실상 공매도 리스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풋옵션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다.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요. 원래는 1200억을 넘었었던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번에 570억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매도를 던질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시장이 뭐라고요? 유동성 강세 시장이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너무나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HBM만 볼 게 아니라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D램 가격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뭐냐? 사람들이 HBM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AI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 HBM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공장들은 어떻게 해요? 비싼 HBM에 몰두하게 된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저장 공간이었던 낸드 플래시와 D램이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200%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D램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원래 뭘 잘했었나요?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진출로 계속해서 기술력을 늘리고 있는 건데 원래 낸드와 원래 D램 시장을 잘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뭐라고요? 유동성 강세 시장이라고요. 제가 어제 종목 분석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M2 통화량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M2 통화량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었나요? 유동성 보고서에서 원래는 연중 200조가량 늘어나던 M2 통화량이 2025년에는 8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350조가량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연중으로 쳤을 때는 500조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무려 1.5배가량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는데 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들어왔다라고 얘기 드렸죠. 우리가 증시주변자금 추이에서 고객 예탁금을 보게 됐을 때 2025년 10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 예탁금이 무려 몇 조? 85조까지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니 올해 초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고객 예탁금이 얼마였다? 50조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무려 80% 이상 상승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2025년 초 같은 경우에는 고객 예탁금이 얼마였다? 50조 원이에요. 사실 1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주식 정말 많이 하는 때죠. 나 이제 주식으로는 정말 돈 벌어볼게 하는 게 딱 1월이잖아요. 그때가 52조 원이었는데 사실 10월은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무려 몇 조? 85조 원까지 늘어났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왜냐?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나요? 유동성을 아무리 시장이 풀면 뭐예요? 이러한 유동성이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유동성이 어디로 가고 있다? 주식 시장으로 가고 있다. 왜냐? 이재명 정부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을 대폭 강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동성 강세 시장의 수혜를 삼성전자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아니 저는 이제 막 대응을 하고 싶은데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해 주시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피드백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미시적인 관점도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11월 13일날 뭐가 다가왔나요? 아마도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죠.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피 1위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아니 코스피에서 옵션 만기일이 오는 건데 삼성전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느냐? 저도 일반적인 옵션 만기일이었으면 변동성이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할 만큼 대응을 해야 될 만큼 커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옵션 만기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바로 미국의 장기화된 셧다운과 겹쳤기 때문에 시기가 정말 적절해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왜냐?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는 외인들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미국의 셧다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기사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사실상 역사상 최장기 기록을 깨고 있는데 공항까지 마비될 정도예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강경하던 트럼프가 무슨 포지션을 취하고 있나요? 완화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완화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셧다운이 장기화 되면서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증시시장이 부흥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완화적인 포지션을 취하다 보니까 11월 13일 바로 다음 주죠. 바로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미 셧다운 이제는 끝날 것 같다. 트럼프가 완화적인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료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시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 시장이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아니 미국 연준 고용지표도 보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셧다운이 끝날 것 같아. 셧다운이 끝났을 때 나오는 고용지표가 만약에 생각보다 좋으면 어떡할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진행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상승돼 있으면 어떡할래? 라는 문제를 시장이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러한 부분이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달러 인덱스와 미국 국채 금리를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계속해서 달러 지수와 미국 국채 금리를 보고 있는데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장기 국채죠.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아니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라는데 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 당연히 금리 인하가 진행됐을 때는 달러 지수는 내려가야 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내려가야 되는 게 맞잖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추세를 보게 되더라도 원래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봉으로 보게 됐을 때 지금 달러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언제 역전됐다? FOMC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역전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고 있다? 원래 당연히 미국 연준에서 국채금리를 내렸으니까 내려가는 게 맞아요.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시장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날 것 같으니까 진짜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으면 어떡하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도 당연히 12월 금리 인하는 진행될 거예요. 왜냐? 전문가들이 94% 예상하고 있고 당연히 까봤을 때는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민자들을 뺀 지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완만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세가 올라간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변동성이 있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심리적인 부분에 움직인다고요. 하지만 시장은 언론에 움직인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서 대두가 됐을 때, 언론에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경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옵션 만기일, 코스피 옵션 만기일이 11월 13일에 같이 잡혀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이번에는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옵션 만기일에 대응하지 않고서 관망하는 포지션을 취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갑자기 고점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됐을 때는 이제는 진짜 고점인가 보다. 나는 여기서 무조건 매도를 진행해야겠다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반응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패닉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도를 던질 이유가 있나요? 아니라고요.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일시적인 시장의 유동성 경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매도를 던지는 고점 시그널이 아니라 결국 뭐가 되는 거다? 우리에게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됐을 때 다른 개인 주주분들 이 차트 보고 쉽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지만 공포에 매수하고 탐욕에 매도를 해야죠. 지금은 공포 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라고요. 이 차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변동성 구간에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저점에서의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서 결국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서 우리가 이 높게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객관적으로 봐봤잖아요.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고점이라는 시그널을 봐왔는데 미시적인 관점, 삼성전자의 개별 종목 이슈를 보게 됐을 때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최소 6개월 동안 장기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유동성, 시장의 플로우를 봐봤는데 어떤가요? M2 통화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통화량 유동성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을 보게 됐을 때도 당연히 12월에 금리 인하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지만 지금 뭐라고요? 11월 13일에 옵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미정부 셧다운이 그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완화적인 포지션 때문에 11월 13일에는 미국 정부 셧다운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시장에 대두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우리가 매도를 던져야 되는 시점이다. 고점 시그널이다. 절대 아니라고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결국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때면 물어보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기 너무나도 좋고 삼성전자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저점 매수하라는 거, 신규 진입하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 매수하라는 건가요? 얼마에 매수하라는 건가요?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얘기 드리고 싶지만 주식시장은 라이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에 매수를 해라, 이 가격은 조금 조심해라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실상 영양가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꼭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진입 시점이나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진입 시점이 궁금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이니까 삼성 화이팅 아니면은 저를 응원해주는 짧은 글귀 정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읽어보고 10분 정도 뽑아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실시간 진입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외인들의 보유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외인들의 보유량 어떤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원래 삼성전자가 88,800원을 달성했을 당시에는 외인들의 보유량이 무려 56%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11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외인들의 보유량이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5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외인들의 보유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누가 돈을 벌어갔나요? 바로 외국계 증권사들이 벌어갔죠.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시 한 번 더 실적 발표가 끝나고 삼성전자를 매수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외인들의 보유량이 증가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차트만 보고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손을 대기가 어려워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시고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인 수익률 충분히 낼 수 있다. 이 부분 명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영상 끝까지 보셨으니까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 아직 안 적어주셨으면 댓글 한번 적어주신 다음에 저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다음 종목 분석 영상 더 열심히 찾아뵐 거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로 멋지십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